자, 반갑습니다. 저는 민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동안 공학기술과 사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강 인원이 적어서 폐강될 가능성은 또 있느냐고 이렇게 맨 처음에 또 물어본 친구도 있는데, 어, 지난 학기도 그렇게 이 수강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 자체가 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수강 인원이 적어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소규모 강의 진행에 대한 것은 뭐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전자계열은 전자통신공학과 학생, 그다음에 공대에서는 건축공학과, 그다음에 소용대에서는 뭐 소프트웨어학과 이렇게 학생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 과목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진행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를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을 테니까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음. 자, 이 과목 자체의 진행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일단 제 이름은 민상원입니다. 아까 소수학과는 전자통신공학과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은 인 kw.kr입니다. 참비관 801호하고 808호로 오시면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전화는 뭐 5552번 돼 있고, 저를 보고 싶을 때는 그냥 오피스 아워가 있긴 한데 이메일을 보내시고 약속 정해가지고 오시면 언제든지 이제 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 자체의 강의 엑셀을 보셨다시피 여기 이 과목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서울대학이랑 같이 하는 것인데, 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현전 임직원이 강의를 하는 파트가 한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0주, 한 3분의 2 정도를 이루어져요. 3분의 2 정도. 그리고 사실 이 수업은 저희가 어디서 하냐면 기념관 301호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념관 301호에서 서울대랑 원격 접속을 해서 우리 영상과 그쪽 영상, 그다음에 실시간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원격 접속하는 게 잘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줌으로 이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편함도 있어요.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실시간은 안 되고 뭐 필요한 질문에 대한 거를 저한테 보내시거나, 저한테 일단 이메일로 나 이런 거 궁금하다, 혹은 뭐 이 임직원 한번 나 미팅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한 거를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토스ing을 해드리는 거죠. 그 메일에 대한 토스를. 그래서 그 토스에 대한 걸로 해서 담당 하시는 그 강의 담당하셨던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사실 제가 이 과목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과목을 폐강을 시키지 않고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 과목에 요 분들의 이 내용을 들었기를 내가 희망하는 게 너무나 커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며 이 양반들하고 이런 정보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받는 기회가 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운영되는 형태가 우리 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인 전남대였나? 전남대하고 어디 또 하고 같이 해서 우리 대학이랑 한 네 대학이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캠프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학이죠. 우리 대학. 근데 한 대학이 빠지고
이 대학이 빠지고 서울대가 자기네 나름대로의 다른 프로그램 묶어서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케이. 그럼 나 이거는 내가 포기는 하겠다. 그래서 캠프도 안 하고 대신 이거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원격으로 접촉해서 수강을 하게 해달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저는 학생들이 이게 밖에 나가서 많이 수강하고 정보를 듣고 이러기를 제가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현대기아의 전현직 임직원을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을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갖고 여러분이 인턴십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양반이 우리 대학으로 이제 와 가지고 인카밍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적어도 안 되니까 이제 외부 분을 이제 모셔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인제 얼만큼 좋은 분을 모셔 가지고 우리가 듣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전혀 이 정보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에 이 과목을 듣고 나서 현대기아를 간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은 요 과목을 이수하고 현대기아에서 저기 뭐야 어 운영하는 고용계약형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다른 대학에. 그쪽으로 진학했다가 인제 현대기아 들어간 직원 학생도 있고 학부생도.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차원에서 제가 인원이 적어도 그냥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쪼끔 적었었고요.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적었고 올해도 인원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어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텀 프로젝트가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텀 프로젝트를 팍 줄였어요. 그전에는 텀 프로젝트에 대한 걸 하면서 학생들이 팀을 짜서 하나에 대한 거를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발표하고 외부인이 와서 평가하고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좀 그게 좀 부담된다는 얘기를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제 텀 프로젝트를 없애고 그냥 최종 발표 시간에 자기가 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거 서머리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의 진로 계획에 대한 발표하는 뭐 그런 형태로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를요. 자,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한 것이 요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스코라고 하는 글로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게 넷아카드닷컴입니다. 그다음에 뭐 전산 쪽 하는 친구들은 알겠는데 CCNA, 뭐 CCNP라고 하는 자격증을 되게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 광운대학도 한 20년 전에 CCNA, CCNP 과정을 특성화 과정을 해 가지고 방학 때 캠프를 열어 주고 막 한 학기에 뭐 40명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수강료도 받았죠. 수강료도 받고 그다음에 한 4 주인가 5주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6 주인가 한 두어 달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CNA 과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 네다카드닷컴에 제가 좀 우리 CCNA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코스 3 개가 있는데 따야 되는. 근데 요 코스에다가 방학 3 번의 방학 동안 운영해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넷아카드닷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이 많아요. 뭐 자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썬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C 네트워크 관련된 네트워크 엘리먼트 베이직에 대한 거 쭉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IoT가 있고요. 시큐리티가 있고요. 또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왔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IoT하고 시큐리티 과정에 대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화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녹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넷아카드닷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여기 퀴즈를 보고 파이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파이널 이그잼을. 제가 이 과정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리고 이거를 학습하게 하죠. 그럼 이걸 뭐 하느냐? IoT라고 하는 거, 뭐 지금 우리 수강하는 뭐 전기전자 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은 아는데 건축? 건축에도 보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뭐 이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빌딩. 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IoT 쪽에 스마트 센서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너럴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큐리티는 사이버 시큐리티이긴 한데 사이버 시큐리티보다는 일반적으로 보안, 그러니까 온 오프 상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상에서 일반적인 시큐리티 플러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 내용을 저랑 같이 이게 한 5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5주 정도. 그래서 이게 한 9주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게 한 5주 정도. 아니 8주인가 보다. 8주 정도 8개 토픽 정도 하고요. 제가 인제 요거에 대한 걸 5개 정도에 대한 걸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IoT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이게 잉글리시 버전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인제 코리안 버전이 아주 유일하게 네나카드닷컴에 유일하게 IoT 코리아 버전을 만들어서 한국 사이트에서는 인제 영어 버전은 지금 못 봐요. 그래서 한국 버전으로만 오픈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코리안 버전을 인제 공부를 인제 하는 거죠. 근데 시큐리티는 영문 버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레다카드닷컴에서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두 가지 다 이수를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난 너무 힘들다." 뭐 하면은 뭐 하나만 이수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들어봤을 때 진짜 타당하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그 친구 패스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만족하는 걸로 제가 하도록 하겠는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보니까 4 학년들이고 들어서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뭐 성립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인제 테스트가 아니라 레포트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를 들면은 서울대에서 수업한 서울대에서 줌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한 그 어 출석은요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줌 수업에 대한 걸 참여에 대한 걸 하는데 이때 오늘은 제가 뭐 카메라 안 켜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카메라를 반드시 ON을 시키라고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업 중간중간마다 우리 조교가 시작할 때 중간에 끝날 때 인제 카메라가 켜져 있거나 사는지를 인제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출석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전부 다 출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빠진 거는 전부 출석한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수업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에 대한 걸 들으면서 '아 요때는 요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그럴 내용은 별로는 없긴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어 취업 관련해 가지고 "진짜 못 듣겠다.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제가 그거는 약간 웨이브를 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딱 수업이 끝나면 저희가 인제 이게 6 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그럼 저녁 10 까지 제가 당일날 10 까지 인제 어 호감문 레포트를 받습니다. 레포트를. 요 레포트 양식에 대한 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 소감문에서 학과, 학번, 이름 쓰시고요. 어떤 주제로 어떤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요렇게 그냥 한쪽 내외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페이지를 좀
쓰시기를 합니다. 한 페이지만 쓰고 너무 많이 쓰면은 제가 다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 내용에 대한 것만 이렇게 집중 있게 보니까는 고 내용을 집중해서 서머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줄이줄이 막 컷 앤 페이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자기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미래에 영향력을 줄 것 같다는 내용을 쓰고, 아, 이게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 사실 이 강의 요약에 대한 거는 뭐 간단하게 뭐 다 들었는데 서로 그 뭐가 키포인트인지를 파악을 하는 걸 제가 봅니다. 저하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아, 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구나, 아, 이 친구는 이런 면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제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강의 요약을 하는데, 이게 이 연사님들께서 이 자료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주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은 100%안 줍니다. 현직에 있는 계신 분은 그냥 화면 보여주고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그냥 화면 캡처해 놓고 나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정보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절대 오픈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료입니다. 수업 시간에 에 대한 거는요. 그다음에 전직에서 인제 나오셨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 회장님들, 부회장, 사장급 부사장들 거의 그런 레벨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네들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도 그 양반네들이 그 잘 안 주셔요. 약간 민감한 내용,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에 대한 거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한 것을 '아, 나 나중에 자료 받아서 하지.' 인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분들은 사전에 요런 거에 대한 거 좀 고민해 오라든가, 어느 유튜브 링크를 좀 보고 오라든가, 어느 자료를 좀 참고하러 오라든가, 그런 얘기를 인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보고 오시고 자료에 대한 거를 사전에 보시면 좋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래 영향력이라든가 자신의 의견은 정말 자신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겁니다. 제가 주로 보는 건 요 내용을 봐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대한 거를 딱 시험 수업 끝나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업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좀 서머리, 요약, 노트 뭐 이런 거를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면은 인제 훨씬 여러분들이 일하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뭐 기타 관련된 거 쓰시면 되겠고요. 뭐 일족 내외 가능한 한 저는 일족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뭐 2 페이지 넘어가면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해야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인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인제 요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되겠고요. 네다카드닷컴은 진행은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예를 들면 뭐 IoT 관련된 모듈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모듈을 합니다라고 공지를 해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3 주차야. 3 주차에 이걸 딱 진행을 해. 근데 이거에 대한 공부는 이전부터 여러분이 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은 모듈, 여긴 챕터란 말 쓰지 않고 모듈이라는 말 씁니다. 모듈 1에 대한 걸 합니다라고 제가 어나운스를 해 드리면, 이거를 그 주차, 다음 주차, 4 주차 수업 전까지, 수업 전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퀴즈를 여러분이 보셔야만 되는 거를 간주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퀴즈를 미리미리 다 봐도 돼요. 여기 있는 퀴즈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이, 나 이번 주 할 일 없으니까 이번 주 공부 다 할래.' 그렇게 해서 다 끝내 놓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체크하는 포인트는 뭐냐? 제가 공지한 모듈에 대한 거, 공지한 거에 대한 거를 할 때 제가 할 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네다카드닷컴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드립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대한 강의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강의한 링크에 대한 걸 제가 드립니다. 그럼 요 자료 링크를 보시고 이 네다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료 안 보고 이건 아이 난 굳이 아이 교수님이 만든 자료보다 나 이게 사이트 보는 게 더 좋네. 그럼 이거 안 보고 이 사이트 바로 가서 그냥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자료가 보통 인제 우리가 얘기한 그 이미지로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가 상당히 많고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는 뭐 몇 가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걸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 끝나고 나면 여기 마지막에 이제 퀴즈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본 거를 저는 위에서 인제 퀴즈 누가 보고 누가 안 보고 얼마만큼 진행했고 그다음에 몇 시간 공부했고 이걸 저는 이 net아카드닷컴에서 이걸 저한테 다 제공해 줍니다. net아카드닷컴에서 우리 학생들 10 명이 어떤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얼마만큼 공부했구나라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간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보다도 그냥 단순하게 퀴즈. 그리고 퀴즈도 그냥 한번 보고 잘못 보면 또 다시 보면 됩니다.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점수를 제가 꼭 100 점을 맞으라고 90 점을 맞으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봤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갖고 20 점밖에 못 맞았어. 그래도 할 수 없죠. 근데 인제 제가 보는 거는 그거죠. 20 점밖에 안 맞았으면 '이 친구가 왜 20 점밖에 안 맞았지? 공부는 제대로 했나?' 그럼 네다카드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제가 인제 보죠. 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파이널 이그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이그잼을까지 다 보고 나면 '아 이 친구가 다 패스했구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기에 대한 거를 진행을 제가 인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고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인제 아이디 접속하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 아이디는 제 줌 아이디 갖고 나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서울대 하는 접속은 이제 다른 줌 아이디를 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아이디에 대한 거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게 되면 이번 학기 내내는 그 아이디만 써요. 그러니까 고거 남겨 놓고 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인제 쓰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강의 파트가 강의 소감문에 대한 제출은 종료 후 당일 저녁 10 시까지 돼 있고요. 두 번째 인제 강의에 대한 내락카드점에 대한 것은 퀴즈 마무리하는 거를 제가 전날 저녁 10 시로 일단 했네요. 전날 저녁 10 시.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 놓는 게 좋죠. 근데 아마 제가 수업하기 전에 이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체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지는 일단 수요일 저녁 10 시로 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다 끝나면 마지막 주차에 발표하는 거는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첫 번째는 현대기아자동차 임원 중에서 여러분이 감명받고 '아 이거 괜찮았다.' 하는 거는 3 개. 그다음에 네다카드닷컴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제 내용 뭐 1-2 개, 1-2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 IoT 관련된 거 하고 시큐리티 중에 뭐 1-2개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본 교과의 영향에 대한 것을 제가 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발표는 5장 이내. 그러니까 뭐 이거 석 장이고 요거 한 장, 한 장 거의 이렇게 하고요. 발표는 10분 이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 공유를 바꿔서 보시면 작년에 인제 발표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상원민 치게 되면 제가 수업 관련된 거 뭐 아까 뭐 CCNA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강의에서 엿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한 학생들에 대한 것이 어, 여기 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 몇 팀이었는지 제가 다섯 팀이었네요. 다섯 명에 대한 거를 요렇게 그래서 공기사 발표해가지고 요렇게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쭉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는 10분 이내이고 언어는 한국어, 영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료 평가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어느 게 가장 괜찮았는지에 대한 동료 평가를 합니다. 자기 거에 대한 걸 제외한. 아니 자기 것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제가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소감문, 그다음에 네다카드닷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발표에 대한 것과 동료 평가. 동료 평가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한 평가, 그다음에 저도 이제 평가 이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학점을 부여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강 인원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내용으로 이번 학기에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의에 대한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한 것과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는 아마 클래스에 이거를 올려놨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채팅. 강의 공지사항에 강의 계획서만 올려놓고 안 했네요. 강의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뺐네요. 제가 그 요 내용 아이고 이 강의 계획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강의 계획서 확정이 제가 강의 계획서 올리고 난 다음에 후에 확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는 서울대학교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강의 계획서 중에 일부 좀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한 거예요. 서울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목표 뭐라고 써 있고요. 본 국가 뭐 여기서부터 진짜요. 모빌리티 산업이 급변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과 그다음에 공학 분야 전 분야를 아우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여러 분야에서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요해 이거예요.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모빌리티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반드시 공학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않아요. 마케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라인에 대한 생산 라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QC, 퀄리티 컨트롤하는 거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물론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나옵니다만 기술 개발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가 어떤 사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걸 보면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좀 언급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있었던 것을 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도 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R&D 파트, 마케팅, 상품기획, 경영관리, 서비스, 시장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환경, 창업에 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사실 이 교과목의 목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창업에 대한 친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상품 개발과 창업에 대해 고민. 그래서 공학기술이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융합하는지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 및 난이도. 이거 서울대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정보, 컴퓨터공학 이쪽 분야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 기계, 재료, 화학, 생물, 항공, 산업공학, 건설, 환경, 건축, 에너지 자원, 조선해양, 공대 전학생, 그 다음에 자연대, 농생대, 경영대, 인문대, 사회대, 음미대, 자유공학부 타 단과대학 학생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이 과목 저희도 제가 교양으로 열어놓은 이유가 그다음에 세 개 단과대학, 우리 공과대학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우리 전기정보, 전자정보공과대학만 열어놓은 이유는 그냥 공학계열 학생들 위주로라고 해서 수강에 안내를 하지 뭐 일반 학생, 다른 문과 학생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과거에 그렇게 돌아서 수강해서 좋은 그 퍼포먼스를 낸 친구들도 있어요. 3, 4학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학년들만 들으라고 권하고요. 학부 2학년생도 수강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 2학년들은 뭐 자기 전문 과목 듣기 바쁘죠. 굳이 이 과목까지. 그래서 요건 제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출석 수업 참여 20%, 에세이에 대한 걸 제가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제 학기 초에 보통 바꾸려면 본인 소개, 수강 사유, 장단점, 뭐 전공에 대한 노력. 근데 굳이 이거는 안 받고 그냥 최종 발표 때 그냥 같이 할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소감문, 매주 강연에서 느낀 점 기술. 양식을 제가 주고요. 클래스에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IoT 시큐리티 학습하는 거 네다카드.com 사이트 이용하고요. 최종 발표 앞에서 제가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 시간에 저희가 줌으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 이제 300위로 이렇게 되고요. 근데 난 서울대 가서 수업 듣고 싶다. 그래 들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그냥 서울대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서울대에 38동 422호에서 요 시간대 우리는 원격으로 듣는데 나 가서 나 저기 뭐 직관하겠다. 그럼 직접 가서 듣고 거기서 질문하고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단 출석을 위해서 저한테 사전에 알려주셔야죠. 나 여기 가서 수업 듣습니다. 라고 이제 그걸 저한테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고요. 뭐 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위해서 저희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손정은 선생님께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요.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손정은 선생님한테 행정적인 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동안 3층에 있고요. 940-5781. 제가 이메일을 적어놓는다는 걸 깜빡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내내 듣는 과목 한번 쭉 볼까요? 이번 학기 동안 듣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교과목 소개 이번 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8개 주제를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 상무, 현대차 부사장, 그 다음에 현대차 상무, 현대차 부회장, 현대차 사장, 그다음에 현대차 부사장, 현대차 전무, 그다음에 여기 전무,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현을 놓지는 않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당신들이 수업을 하면서 현을 불러요. 그때는 현 이렇게 집어넣고 하셨는데 아마 그것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웠나 보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부장급들. 이 와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상무님이나 회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발표하시고 이제 실무적인 거는 이제 부장이 발표하고 뭐 그걸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그 담당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가니제이션 했는지는 그때 보시면 알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그거예요. 요즘 ESG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 있는지, 글로벌 모빌리티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동향과 방향에 대한 걸 하고요. 초연결 자율형 모빌리티 연구 개발. 이게 사실 초연결 자율형이 IoT이고 이게 5G 모바일망이에요, 이게. 5G 모바일망에 대한, 그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주행 성능에 대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것의 큰 근점은 이거예요. 구조, 재료, 제어 기술. 구조, 재료, 제어 기술에 대한 걸 소개합니다. 이게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 쪽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거를 건축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에 대한 걸 배우지만 여기는 기계에 대한 것이고요. 재료에도 자동차에 대한 재료, 제어는 이제 일반적인 제어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큰 시장이 우리 중국 시장인데 이 중국 시장을 현대자동차는 여러 번 노크를 했는데도 잘 못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잘하기 위한 노력, 어떤 기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중국 자동차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이제 그걸 하셨었던 현대차 사장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네, 모빌리티의 품질 관리, 품질 경영, 신기술 표준화. 사실 이 품질 관리라든가 품질 경영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진짜 조롱거리였다고 합니다. 조롱거리에 나오는 거를 이 교수님께서 늘 보여주시는 영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입담가가 나오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현대자동차 탈 바에는 목숨 걸고 탄다든가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아주 그냥 저속하게 현대차를 평가하는 과거의 영상부터 최근에는 이제 품질관리 평가에서 1등하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양반이 노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현대자동차에 대한 내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자동차도 저희가 이제 투어도 가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투어계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같이 이제 가는 걸 하겠습니다. 네, 모빌리티 혁신에 대해서 비즈니스 환경과 사회적 이슈. 사실 이 공학 쪽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회적 책임에 앞서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이제 지금은 학교에 있습니다만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 산업체에 들어갈 때는 기업의 꽃은 R&D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꽃은 영업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집단입니다. 돈을 못 벌면 필요가 없어요. R&D에서 돈을 벌면 제일 좋은데 R&D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외부 거 사다가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꽃은 영업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게 회사의 여러 조직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조직은 막 회사 부서가 있고 연구소가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지만은 사업부가 있는데 사업부 밑에 연구소가 막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있을 때도 이게 사업부가 별거 있고 연구소가 독립돼 있다가 오늘 갑자기 그냥 사업부, 그렇다고 회사가 연구소가 이전 간 건 아닙니다. 있는데 조직상으로 사업부 밑에다가 각 연구소를 부서를 쪼개 가지고 밑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 기업의 꽃은 영업이구나에 대한 걸 알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대세에서는 돈 벌기 위한 노력을 회사가 다 하는구나. 그래서 돈을 좀 벌면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 돈도 못 벌면서 사회적 기업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8개 주제를 가지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주 동안 제가 IoT, 시큐리티에 대한 모듈을 이제
1사부터 5, 6. 이게 IoT에 대한 모듈 6는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이제 쭉 할 예정으로 이번 한 학기가 진행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한 학기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요 IoT 네다카드닷컴에 여기 접속해서 쓰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중간에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럼 그때 여러분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아이디만 주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 중에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자, 없으면 좀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45분인데요. 4시부터 이어가지고 제가 이 모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쭉 공학기술 사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설명할 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4분이니까요. 4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